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할 텐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자, 두산이 오늘 고가까지 18%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장중에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에서의 순매수로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두산이 이전에 두산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블록딜을 했죠. 블록딜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블록딜을 하고 뭐 유상증자 뭐 또 이제 추가적인 블록딜 뭐 이런 뭐 위험 비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던 상황들입니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때의 블록딜은 그만큼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이 지지구간들 이탈하면서 더군다나 원전에 대한 모멘텀까지 소멸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었던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주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오늘은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강도는 좀 약해요. V자로 추세를 좀 전환시키려고 하는 상황들이긴 한데 이거를 추세를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추세는 다소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구간들을 지켜주면서 우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최선은. 자, 오늘 특징적으로 두산이 18%를 급등을 하고 지금 장중에 12% 정도를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좀 뭐 때문에 그럴까 계속 찾아봤는데 일단은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 수소 그리고 로보틱스에 대한 상황 소식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미국에 뭐 진출을 한다 뭐 로보틱스 그리고 수소가 이제 활성화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수소라고 하면은 두산 퓨어셀이 큰 반응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라고 하면 얘도 좀 같이 움직일 건데 얘는 소폭 반등만 하고 두산만 별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지?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어느 정도 매각을 하고 재무적인 부분들이 재무 개선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받았나?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급등하면서 단순매 반영이 됩니다. 이 좀 특성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특징이 조금 틀려요. 주가 움직이는 특징이. 그래서 계속 찾아봤는데 일단 제 결론은 그거예요. 대장동 2라운드 이거 있었잖아요. 성남시 두산 특혜 의혹. 제가 웬만하면 이거를 언급을 좀 안 하려고 지금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계속 언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1일부터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두산건설이 계속 엮여가지고 뭐 의혹이 제기되고 이건 뭐 특혜니 아니면 뇌물이니 뭐 조사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두산그룹 특혜 의혹, 거액 후원금 이거 박근혜 때 제가 뭐 이런 뭐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뭐 일단 뭐 이재용 그게 삼성전자 얘기가 좀 있었죠. 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두산 특혜 의혹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제 개의치는 않는 주가가 또 반등 나오면서 별로 개의치는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뭐 주가가 쭉 떨어지는 모습들 보여주긴 했지만 반등도 나오기도 했었고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 반영이 되면서 두산도 뭐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갔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성남 FC 성남 후원금 논란이 있었다라고 했죠.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을 한다. 근데 이게 두산 쪽에서의 두산 쪽에는 별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두산이 별 그런 뭐 벌금이라든가 뭐 그런 거 없이 잘 마무리가 됐다? 그런 것들이 호재로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자, 여기 내용들을 좀 보면 말이죠. 경기 남부경찰청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13일 이 사건을 보안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수원지검에 통보했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여기 이제 판결이 좀 어떻게 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사건을 맡은 증거 불충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내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고 보안 수사를 요구를 했다. 그 보안 수사가 마무리됐고 수원지검에 통보를 했다. 이제 또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두산이 좀 불쌍하다. 두산이 불쌍하다. 약간 회사 살려보겠다는 게 뇌물죄로 누가 두산건설에 돈을 던질 수가 있나.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이제 뭐랄까 회사도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살아난 상태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두산건설 대표에게 뇌물 공영죄를 적용해 함께 송치한 사실을 주목받지 못한다. 그렇죠.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뇌물 공영죄가 적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재료가 마무리가 됐다. 이런 악재들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갑작스러운 급등 흐름들을 좀 연출하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부산만 먼저 올라가기에는 뭐 특징적인 그런 이슈들이 좀 없죠. 경찰은 성남FC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들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도시티, 현대백화점 등 5곳에 대해서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두산건설은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게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좀 됐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일단은 저런 의혹에 대한 결과는 이제 수원지검에 넘어갔으니까 추후에 결과가 다시 나올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당장은 재료 소멸로 인식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고 있죠. 미국 고객사 확보 속도전, 유통 판매 체인 IAS와 파트너십, 동부 지역 공략을 강화를 한다. 로보틱스 지금 자동화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보틱스에 대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속도전 이런 것들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두산 여기 로보틱스의 위치를 보면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여기 옆에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산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두산 에너빌리티 밑으로 이제 깔려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자, 이걸 보면은 지금 모트럴, 인트라코, 두산 건설 다 이제 정리가 됐고 두산 중공업, 두산이 이렇게 두산 중공업을 가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옛날이죠 이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로보틱스랑 중공업은 서로 이제 지배 구조에 관계가 없고 또 계열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산이 소유하고 있는. 자, 그럼 오늘 이제 대장동 제2의 대장동 뭐 저 의혹이 마무리가 좀 됐다라는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이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나 둘 중에 하나는 두산에 반영이 됐겠죠. 근데 우리가 두산 하면은 두산 중공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죠. 살짝 이제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멈칫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등이 살짝 나왔다라는 거 그게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외국인하고 기관 일단 뭐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장중에 순매수를 좀 확대를 하면서 마무리되면은 여기서 이제 박스권 움직임들 적어도 박스권 움직임들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좀 전환이 되면서 상승 흐름 나오면은 이제 돌파 추세적인 회복 흐름 나온다면 말이죠. 19,000원을 필수로 좀 돌파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바닥권 여기에서 이탈을 하는지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좀 특징적으로 두산이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다.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던 게 그동안 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게 좀 해소되는 것들도 있었고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판단은 되진 않습니다. 파악은 되진 않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랑 두산이랑 같이 움직임들 흐름들이 좀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한번 가져보자라는 것들. 자, 움직임은 계속 이렇게 박스권에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박스권에 gat혀가지고 우행보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거대한 추세를 변경되는 것들은 제가 아마 11월 달쯤 예정되어 있는 사우디 정상회담이라고 어제 전일 말씀을 드렸었고 사우디 정상회담에서 사우디 원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체코라든가 폴란드 원전이죠. 그리고 뉴스케일, SMR, 토도호기, 온엔드 수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스터빈, 가스 뭐 혼소 터빈, 수소 혼소 터빈 이거 김포 열 병합 발전소에 공급을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사채를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라고 했죠. 회사채 이 김포 열 병합 발전소의 가스터빈 이 가스터빈의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온엔드 수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전이야 뭐 여기서 2분기 같은 경우에서야 두산 밥캣의 주가 연계 스와프 계약이 좀 안 좋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좀 기록을 하긴 했는데 3분기 4분기 실적들은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도 이제 흑자로 좀 전환이 되면서 뭐 좀 낮은 수준이긴 하겠지만 영업이익 매출의 증가세 이런 것들 좀 돋보이긴 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